안녕하세요. 세종몽땅부동산 대표 정진숙입니다. 영우 내안의 청약 경쟁률 보셨죠? 와우,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타 지역하고는 조금 다소 느낌이 다르셨죠. 세종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 청약을 하면서 예전 같은 경우는 특별공급 50%가 이주공무원한테 먼저 우선 공급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지역, 기타 남은 세대 50% 물량을 가지고 세종 시민과 기타 지역 분들이 50%씩 이렇게 나누어 가면서 청약을 했다 보니까 예전에는 청약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았어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셨을 때 최근 10년간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은 도시 1위가 세종시였습니다. 그럴 수밖에는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1000세대 공급이 되면 500세대는 이주공무원한테 먼저 공급을 해줬었고, 그 다음에 500세대 중에 250세대는 세종시민, 나머지 250세대와 세종시민이 청약을 넣었다가 떨어지신 분이 같이 일반적인 기타 도시와 같이 경쟁을 하면서 청약을 받아갔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그거의 경쟁률 높게 아파트 가격도 계속적인 상승장을 보였었던 시장이었었다고 하면 이번에 5-1 생활권 양우 내안의 아스펜의 청약 경쟁률을 보시게 되면 총 접수 건수는 3,746건이었습니다. 이 3,746건이 다른 기타 도시보다는 다소 낮게 느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세종시라는 도시의 특성상 이주공무원 50% 물량을 이제는 아예 없애버리고 세종 시민한테 60% 공급이 되고요. 기타 지역한테 40% 공급이 진행이 됐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 세종 시민들, 여기에 살고 계신 분들의 접수 현황과 기타 지역에서 접수되는 현황, 이러한 장점들을 비교해 보시면은요, 지금 높은 경쟁률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청약전 건수가 굉장히 높다 판단을, 분양가가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분양가가 6억대, 사실 세종시에서는 5억 이상의 분양은 특수한 물건들 이외에는 그 전에 분양을 한 적에서는요, 그렇게 높게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인근에서 분양하고 있는 대전과 청주보다도 현저하게 낮은 분양가를 자랑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분양가가 낮다 보니 전국에서 이번에도 좀 청약을 좀 높게 형성을 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유일하게 세종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좀 메리트가 있었고, 앞으로 분양을 할 계룡이라든가 다른 단지 분양가의 가격이 다소 높게 형성이 될 거라는 건 누가 봐도 뻔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 양우 내안에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적인 청약을 많이 넣고 적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에는요, 세종시닷컴이라는 유명한 카페가 있거든요. 그 카페에서는요, 지금 70점인데 청약 당첨될까요? 경쟁률 보시고서 묻는 질문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은 청약을 보시고서 접수 건수를 보시고서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이렇게 접수 건수가 높고요. 가격이, 분양 가격이 주변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 분양한 가격보다 다소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접수 건수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 세종시의 부동산 투자를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 될지 고민에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또한 그러한 질문 전화를 많이 받고 있고요. 이제는 세종시에서 6억 원대의 분양 가격은 이제는 양우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적으로 가격이 다소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 보이고요. 한 해 동안은 비슷한 가격으로 분양을 하겠죠. 하지만 토지 기반 공사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시차적으로 적용이 되다 보면은 시장이 계속 흘러가고 시간이 계속 흘러갈수록 가격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보시고요. 모든 도시에서 중심이라는 도시가 있죠. 저희가 중심이라는 것을 잡을 수 있는 기준이 첫 번째는 중심상업용지입니다. 중심상업용지는 2생활권에 지금 많이 되어 있는데 이 2생활권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분양하는 생활권은 5, 6생활권이거든요. 이 5, 6생활권에 남아있는 분양 많은 물량들이 있다고들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세종시에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 지금 현재 분양가보다 낮은 아파트 단지가 있다. 거기에도 입지가 못지않게 좋은 B급 단지가 있다. 이러한 정보를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세종시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는요, 다소
다른 매스컴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와 세종시에서 현장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현업을 하고 있지 않은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너무 몰입되시지 마시고요. 그분들의 의견도 듣지만 저같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중개사의 의견도 좀 같이 전문가의 의견도 들으셔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지, 나의 선택의 최선지는 어디일지를 좀 고민하시면서 이거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세종시에 청약할 입지는 5-1 생활권, 5-2 생활권, 5-3 생활권, 6-1 생활권과 6-2 생활권 해서 총 5개 생활권이 아직까지는 5개 동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동이 아직도는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남아 있고요. 이 5개 동은요, 기본적으로 8,000에서 10,000세대를 세팅하고 있는 동입니다. 그래서 이 동의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종에서 가장 중심인 이생활권의 나성동이고요. 기타 지역들은요, 어느 정도는 다 정립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세종시 외곽에 국가산업단지인 형성이 되는 도시와 조치원 이쪽의 인근의 도시들도 이제는 공동주택 단지라든가 개발이 진행이 되는 단지들로 청약이 일부가 있으실 겁니다. 이 도시는 아무래도 분양가격이 조금 낮게 형성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세종시라는 도시는 2030년까지 개발 계획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세종시 국회 분원이 내려오고 법원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세종시라는 도시는 조금 더 활성화가 되고 이제 올 하반기부터의 세종시의 부동산 방향은 다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 저는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이유는 이제는 공급 물량이 없습니다. 전세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입주를 하거나 분양을 할 수 있는 물량들이 세종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분양 물량이 많아야 차후 2-3년 후에 입주 물량이 많아질 텐데 이러한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는 아직까지는 건설사들의 무거움과 움직임, 그 다음에 금융 규제, 그 다음에 시국이 조금 이러함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공급되는 시점이 더 늦춰질 것 같습니다. 그러한 기준으로 보셨을 때는요, 세종시의 공급 물량이 없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할 것이고,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하신다면은 매매 가격을 위로 같이 끌어올릴 수 있는 시장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 금리를 좀 다소 내린다는 이야기들도 긍정적인 소식도 좀 들려오고 있으니까 지금의 기준에서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금액, 얼마의 금액으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세종시에다가 아파트를 매수할지를 저와 같은 전문가들과 한번 상담을 해보셔서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세종목당 부동산의 정진숙이었습니다.